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박종훈입니다. 5월 13일 수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정부에서 지급하는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늘 이제 3일째인데요. 네. 마스크 사실 때하고 똑같습니다. 예, 주민등록번호상 생년 끝자리가 오늘은 이제 3과 8이신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첫날 기부 관련돼서 좀 당황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카드를 신청할 때 메뉴에 기부 여부를 묻는 항목이 함께 표시되어 있는데요. 실수로 전액 기부란에 체크를 해서 기부 신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얼마나 좀 당황스러우셨겠어요.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셨는데. 네. 특히 이제 온라인 신청이 좀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실수를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자발적인 기부가 아니라 이제 의도치 않은 기부를 하게 됐다. 네. 좀 이제 좋은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좀 씁쓸한 느낌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워낙 취소 신청이 많아서요. 원칙적으로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는 취소가 되지 않지만 카드사의 당일 신청권에 한해서 밤 11시 30분까지 취소하시면 취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중에는 절대 취소가 안 된다는 가짜 뉴스도 돌고 있다고 하니까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뉴스도 가짜 뉴스가 나와요. 그러니까요. 에휴, 이제 선한 마음 착한 동기에서 나오는 게 기부나 아니겠습니까? 뭐 기부하실 수 있는 분들은 기부하시는 게 참 좋겠고요. 어쨌든 이 소상공인들 어려움을 좀 새살리고자 정부에서 함께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앞뒤가 바뀌네요. 긴급재난지원금 끝까지 잘 쓰일 수 있도록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이제 좀 봄 날씨를 찾아가나요? 네, 오늘은 쾌적하고 포근한 봄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황사먼지가 대부분 빠져나가는데요. 오늘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하늘도 맑은 가운데 대전의 낮 기온은 23도로 어제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봄바람의 심술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부터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천안 23도, 공주 23도, 세종 24도로 예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0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파도는 모든 해상에서 1m 안팎으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에는 대전의 낮 기온 27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로도 비 소식이 잦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에 급식 농가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직거래 장터가 많이 열리고 있는데 모레죠. 15일 유성구청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꾸러미 장터가 열린다고 하죠? 맞습니다. 가정에서 많이 먹는 엽채류나 오이, 대파 같은 농산물 꾸러미를 사전에 구청 홈페이지에 신청하시면 행사 당일에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찾아가실 수 있다고 하네요. 드라이브 스루 하는데 난 차 없는데요. 아유, 워크 스루도 된다고 하니까 신청하시고 받으시면 되겠어요. 사실 이제 봄철에 뭐니 해도 이 파릇파릇한 채소들 얼마나 좋아요. 뭐 특별한 반찬 없어도 그 쌈장 하나만 있으면 그냥 맛있죠. 그래서 오늘 사진사연 주제는 어제와 좀 연계를 해서 여러분들 집에 별미를 한번 좀 추천을 받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고플 것 같은데. 자, 오늘 사진사연 주제 이게 또 해야 돼? 나도 빅마마 얼마나 맛있게요. 얼마나 맛있게요. 이렇게 정해봤어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 사연 보내주실 수 있잖아요. 맛있는 사진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립니다. 꼭 선물뿐이 아니어도 함께 하시면 행복합니다. 재밌죠. 우리 집 요리 소개하는 건데. 그럼요. 얼마나 좋게요. 이번에 얼마나 맛있게요. 이번에 소개드릴 분은 이제 말로 요리를 해도 음식이 나올 것 같은. 근데 정작 요리는 잘 못할 것 같긴 한데 이제 녹취부 리포터 이수진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그럼 입으로 좀 만들어 볼까요? 그럼요. 말씀하셨지만 요즘 뭐 시장 나가 보면 햄, 마늘 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어. 물에만 그냥 소금 잠깐 조금 넣어가지고 데쳐 놓으면 더 새파래지는데요. 요거 고추장에 물엿 조금 넣고 이렇게 버물버물해놔 봐. 누룽지 끓여가지고 하나 얼마나 맛있게요. 아니 근데 마늘 좀 고추장에 묻혀가지고. 그러니까 이수진 리포터가 저보다 이제 후배긴 한데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
어머니 같은 느낌도 들고. 아, 맞습니다. 참 같은 음식이라도 신기한 게 제가 하면 그 맛이 안 나는데 맞아, 엄마가 맞아. 요리를 하면 같은 뭐 별 양념 들어가지 않는데도 감칠맛이 나고 더 맛있더라고요. 그렇지. 이 같은 맛이면 우리가 두고두고 기억할 그 맛이 되겠냐고요. 아. 요 감칠맛들 다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 네. 이 감칠맛이라는 게 음식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집에서도 그 세월이 묻어나고 감칠맛이 느껴지는 가옥이 있어요. 바로 한옥인데요. 오늘은 그 한옥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죠. 화면에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화려하진 않지만 은근한 매력. 사람과 자연이 하나 되는 고유의 전통 가옥 양식 바로 한옥입니다. 직선과 곡선이 만나 공간을 이루고 조상의 지혜까지 만날 수 있는 어울림의 미학인데요. 오래 두어도 질리지 않는 매력. 한옥의 맛 속으로 똑지부 큐! 계절의 여왕이다, 가정의 달이다 하지만 5월은 명실상부 웨딩의 계절이죠. 둘이 만나 하나 되는 부부. 그 출발을 기념하는 자리에 사진이 빠질 수 없는데요. 사실 웨딩 촬영이라는 것도 어느 것 못지않게 유행을 참 많이 타는데 야 이거 어떤 것도 고르실지 궁금한데 좀 유행 타지 않는 그런 컨셉을 좀 보려고 여기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여러 군데 다니고는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예뻐 보이고 싶은 순간. 오롯이 내가 주인공이 되는 날. 따져보고 견뎌봐야지 왜 고민이 없겠어요. 저도 한 10년쯤 됐지만 나도 이 정도로 꼼꼼하게 들여다봤나 할 정도로 요즘 세대들 아주 깔끔하게 들여다보네요. 네. 아, 그럼요. 요즘에 일생일대 한 번은 결혼이다 보니까 친한 신부님들이 관심도 많으시지만 평생 보는 사진이니까 얼마나 꼼꼼하게 알아보시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신랑 신부님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유행지나 조금 촌스럽긴 해도 두고두고 추억으로 남는 게 사진이니까 대충 고를 수는 없지요. 특히나 요즘 레트로가 유행이잖아요. 그 레트로 분위기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한옥 세트장이 인기라고 합니다.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아주 힙한 곳인데요. 한옥 분위기를 제대로 살렸습니다. 옛 시골 할머니 댁 같기도 하고 드라마 세트장 같기도 하고요. 소품 하나하나가 추억을 소환합니다. 한옥의 맛, 그 최고는 은근한 뚝배기 같은 매력 아닐까요? 눈에서 하트가 뿅뿅이네. 영화 세트장 같아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여기 앉아서 찍으면 이쁠 것 같고. 아니 요즘 세대들한테는 아유 좀 촌스러운 거 아니야 너무 옛날 같다라는 생각할 줄 알았는데 의외의 반응들이에요. 너무나들 반기는 분위기인데. 네. 외갓집 같은 편안한 느낌이 들고 아까 그 앨범에서 봤을 때 여기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직접 보니까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익숙한 것만큼 편한 것도 없습니다. 어떤 구도, 어떤 의상을 입고 찍어도 오래 함께 해온 것처럼 다 품어냅니다. 나풀나풀 한 마리 나비처럼 저도 한번 양반집 교수가 돼봤는데요. 이건 뭐 웨딩 포토 세트장이 아니라 드라마 주인공이지 뭐야. 아우 곱다고 와. 한복이나 드레스가 좀 시간이 지나도 질리지 않는 그런 세트장을 하나 꾸미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한옥이라는 세트장을 하나 지금 꾸몄는데 손님한테 너무 지금 반응이 좋고 그래서 너무 저도 지금 한옥은 참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모든 업계가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웨딩 업계 역시 한파를 맞았는데요. 이제 조금씩 기지개를 펴고 있다네요.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제 많이 좀 찾아오신 것 같아요. 네, 찾아오시고 그 앞으로는 이제 우리 신랑 신부들 오시더라도 아주 예쁘게 담기 위해서 네. 저희 항상 준비를 하고 있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한옥의 맛, 이번엔 퓨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 이리 오너라 한번 외쳐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 아, 들어오니까 쫙 펼쳐지네요. 일단 현관부터 마주하는 요 벽면이 오방색 그 조각보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멋있죠? 네네. 이건 특별하게 한옥의 그 어떤 기운을 낳기 위해서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비단을 했어요. 그 옛날 사대부 집에서 비단을 벽에 발랐다는 얘긴 들어봤지만 진짜 비단을 벽에 붙여놓은 건 처음 봤는데요. 목재와 궁합이 딱입니다. 딱.
거실과 부엌을 나누는 이 아치마저도 전통 느낌이 고스란히 살아있네요. 저녁에는 이거 하나만 이렇게 조명이 들어와도 무드 등으로. 예, 너무 예쁘고 네네. 또 여기 안에가 이제 한지 안에가 이제 나뭇잎이 붙여져 있어서 네네네. 좀 더 운치가 있죠. 주방도 정겨운 부뚜막의 느낌을 한껏 살렸는데요. 패션만큼이나 인테리어도 유행을 타지만 한옥 스타일은 세월이 흘러도 질리지 않는다는 게 장점입니다. 도시와 전원,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랄까요? 저는 워낙 전원 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막상 시골에 들어가서 살기는 좀 두렵고 네네. 그래서 이런 풍이 아무래도 전원 느낌이 나고 옛날 꼭 한옥에 사는 느낌이 종종 들어요. 네네네. 네, 보통 이렇게 마시는 차고 물이긴 하지만 또 이 집에서 느끼니까 더 새롭게 느껴지네요. 시골 아마 우물을 마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어머, 거예요. 날 더워졌는데. 찰떡처럼 잘 어울리는 퓨전 한옥. 한옥 인테리어를 구경하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다는데요. 나무가 주는 장점이 많잖아요. 건강과 쉼, 무엇보다 큰 매력입니다. 이게 나무가 주는 편안한 그런 느낌하고 차분하고 이게 왠지 스트레스가 좀 이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때 집안에 있으면 이게 쫙 가라앉으면서 편안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의 편리함은 그대로. 거기에 운치는 덤인데요. 묵혀온 세월만큼이나 기품이 더해갑니다. 이 집이 인테리어 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질리지 않고 편안하게 사용을 잘 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자연 소재가 주는 또 한옥 느낌이 갖는 장점인 것 같아요. 질리지 않고 오래 이 멋을 느낄 수 네, 있는 그런 집. 네. 아우, 저와 같은 그런 집이네요. 서울에 경리단길이 있다면 대전엔 선리단길, 바로 선화동이 있습니다. 구옥을 다양한 스타일로 변화시킨 곳이 많은데요. 바로 이 집에 진정한 한옥의 맛이 살아 있습니다. 어머, 마당이 너무 예뻐요. 안녕하세요. 뭐 일단 이렇게 검봇을 둘러봤을 때는 참 이렇게 소박하니 아담한 예쁜 집이었겠다.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모습은 전혀 없었고요. 완전히 낡은 폐허된 건물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건물이었어요. 자그마치 60년이 넘는 한옥이었다고 합니다. 숲을만 우거져 모두가 손사래를 쳤던 옛집을 보고 한눈에 사랑에 빠졌다는데요. 어디가 마음에 들었을까요? 아니 그 힘든 걸 왜 했나. 갸우뚱하게 만드는데 대체 이 건물이 가진 매력이 뭐길래. 매력을 보러 네.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겠어요? 안에 들어가면 느낄 수 있어요? 그럼요. 느끼실 거예요. 한순간에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매력을 찾아서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주인공은 바로 석가래와 대들보입니다. 많은 부분 손을 봤지만 석가래와 상냥부는 옛 모습 그대로 살렸다네요. 왠지 굉장히 아름다운 석가래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네네. 제가 천장을 뚫어가지고 조명을 쫙 비춰봤는데 역시나 정말 너무 아름다운 석가래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석가래에 반해서 하게 됐습니다. 한옥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의 구조물 석가래. 그 두께와 규모로 부의 척도를 가늠했다고 하는데요. 한옥의 편함을 찾아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실례합니다. 아니 어쩜 이렇게 편안해 보이시는지. 옛날에 다 이런 집들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옛날 그 정치가 이렇게 묻어난다고 할까요? 그래서 편안해가지고 또 와이프랑 커피도 자주 마시러 다른 데 많이 좋은 데 찾아다녔었는데 주로 요즘은 이 집에 많이 와요. 뜰도 있고 네. 또 들어오면 이렇게 한옥의 그런 정치가 묻어나니까 정말 우리나라 사람, 한국 사람 맞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 오면 친숙함이 주는. 예. 그래서 참 좋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참 좋은데 네.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네. 네.
허물어 없어질 위기에 있었던 한옥이 주인장의 애정과 사랑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생명력을 가진 공간, 추억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고향 같은 곳으로 말이죠. 여기 오면 외할머니 댁을 방문한 것 같다. 아니면 친정엄마가 반겨주시는 것 같다. 네. 그런 얘기를 하시고 편안하게 너무 잘 쉬었다 가요, 사장님. 제일 좋은 칭찬이신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편안하게 쉬어서 힐링하고 가실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기 앉아 있을 게 아니야. 들어 누워야지. 대짜로. 아주 시원하겠어요. 네. 사골 국물처럼 진한 한옥의 맛 어떠셨어요? 레트로가 유행을 하면서 다시 우리의 전통 가옥 한옥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마주하고 공간과 공간이 마주하는 선의 미학 한옥. 설렘과 추억이 공존하는 이곳에서 행복한 꿈이 익어갑니다. 아, 화면 보면서 네. 너무 좋다, 고전하고 그런데 그 잠깐 나왔던 게 자꾸 머리에 한복을 이수진 리포터가 입었는데 너무 예쁘죠. 이수진 리포터 맞아요? 정말 영상미에 아주 그냥 인물까지. 거기에 한옥 배경이 더해져서 느낌이 그러니까 그 더해지는 샷만 뭐 이렇게 뽀샵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뭐 아닌 게 아니라 요즘에 전국의 원도심을 중심으로 지금 한옥이 다시 인기를 얻고 있는데 네. 매물이 뭐 나오지도 않을 정도로 우와. 인기라고 합니다. 뭐 조금 전에 봤던 이제 선화단길 거기도 이제 쓰러져가는 한옥들 많았는데 네. 조금 아까 화면에서 본 것처럼 이제 그 잘 다듬고 만들어서 요즘에 뭐 카페나 식당들이 많이 또 성업을 하고 있죠. 네. 이 선화동 선리단길이라고 선리단길. 선리단길. 네. 아, 참 선화동이라 많은 선화동길. 분들이 뭐 첫눈에 반한다 이런 얘기하지만 석가래를 보고 반했다 이런 말은 또 여기 와서 처음 들었어요. 그 오래된 그 낡은 허물어진 집 그냥 다 싹 다 밀어버리고 새롭게 증축을 하시죠. 라고들 했는데 손살을 치면서 아니다 나 요거 살리고 싶다. 이런 주인장의 애정 덕분에 많은 분들이 이런 매력에 좀 빠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아까 그 카페에 저는 세희 작가님이랑 같이 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 탁 멋있게 했거든요. 규모가 크진 않지만 그 내부가 아기자기하고 뭔가 한옥에서 주는 그 포근한 느낌이 너무 좋았고요. 네. 또 아파트 내부도 한옥으로 이렇게 꾸며놓으니까 그러게. 참나무 향도 너무 그윽할 것 같고 저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왜 아니야. 그 베란다에 네. 장독이 말 배가 이렇게 부른 장독이 그렇게 잘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네. 참 오래됐지만 질리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처음 봤지만 너무나 편안하게 익숙한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바로 이 한옥이 그런 매력을 갖지 않았나 싶어요. 환경 호르몬 걱정 없죠? 냄새 없죠. 한옥이 주는 매력, 그 무궁무진한 매력들을 갖고 있습니다. 세월이 더해질수록 그 매력이 묻어나는 한옥의 매력 함께 보셨습니다. 네. 뭐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을 따져보면 대부분이 이제 한옥집이었고 자꾸 나이가 표시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네. 양옥, 한옥 이렇게 나뉘었단 말이에요. 뭐 아파트라는 세계생보다는 양옥이냐, 양옥이냐, 한옥이냐. 한옥이냐. 근데 한옥집의 매력 중에 하나가 비가 오면 이 처마 밑으로 이제 빗방울이 비가 이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떨어지는 빗소리만 들어도 뭐 시인이 될 정도로 네, 참 운치 이제 있고요. 낭만도 있고 한데 글쎄요, 이 낭만과 정겨움 느껴보는 시간 오늘 잘 만나봤습니다. 똑주부 큐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우선은 아침엔 퀴즈입니다. 퀴즈 풀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저희가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네.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5문제까지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 5문제 다 맞춰보세요. 뭐 늘 말씀드리지만 예, 정답 같은 힌트를 드리고 네. 뭐 힌트 내기 어려우면 저희들이 뭐 숫자로 말씀도 드리니까 네.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똑주부 이수진 리포터가 도움 주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앞서 똑주부 큐에서 오래 봤지만 질리지 않는 마치 똑주부와 같은 매력을 가진 한옥 가옥 구조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문제도 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한옥 지붕의 뼈대를 이루는 나무로 지붕판을 만들고 추녀를 구성하는 가늘고 긴 각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할까요? 1번 석가래, 2번 대들보, 3번 주춧돌. 정답은 앞에 영상을 보신 분들은 네. 정확하게 아실 텐데
이순 리포터하고 그 카페 사장님하고 둘의 대화에서 네. 이 까렌가 뭔가 이거를 7번 했어요. 아. 얼마나 좋으면 오. 그거에 사랑을 하고 그거에 뭐 반하고 그걸 살리고 네. 뭐 그냥 기억하시면 될 텐데 대들보였나? 글쎄요, 첫 번째 문제, 이 문제 어렵지 않게 고르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선택 한번 보죠.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석가래였습니다. 지붕 밑을 지탱하고 지붕의 형태를 만드는 갈비뼈 모양의 구조물이죠. 지붕을 이루는 가로대를 뜻합니다. 네. 네, 곡선과 직선이 조화를 이루는 이 한옥의 전통미가 주목을 받으면서 또 한옥 스타일로 된 건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 전통을 이어나가는 이 모습도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너무 이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옥이라는 것이 아까 이제 근데 왜 할머님 댁이라고 안 하고 외할머님 댁 간 느낌이라고 다들 표현을. 네. 아까 웨딩 준비하시는 신부도 그랬고. 친할머니 서운하시겠어. 그러니까요. 외할머니하고 친정만 얘기야. 그렇게 시댁이 무서운 거? 자, 첫 번째 문제 석가래 맞춰봤고요. 네. 두 번째 문제 가야 되겠죠.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사진 문자 사연 보내고 계실 텐데 얼마나 맛있게 요즘 또 많이들 달달한 그 맛에 푹 빠져 있는데요. 두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3, 2, 1. 박목과에 속하는 덩굴식물로 노란빛의 열매가 아삭하고 달콤해서 오래전부터 재배해온 전통 열매 채소입니다. 세계적으로 코리안 멜론이라고 불리는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 1번 파인애플, 2번 바나나, 3번 참외. 뭐 보기에 있는 이 세 가지 과일 다 맛있지만요. 그럼요. 이 과일이 참 맛있는데 왜 그렇게 맛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참 맛있는데 왜 그렇게 맛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파인애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까요? 네. 참 맛있는 게 보이잖아요. 딱 그러네요. 보이죠? 참 맛있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요걸로 장아찌를 만든 데가 있어. 그러게. 장아찌를요? 꼬들꼬들하니 네, 이게 맞아요. 아작거리는 게 또 일품인데요. 야. 과일로만이 아니고 여러 방면으로 사용이 됩니다. 어떤 과일일까요?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참외였습니다. 인도에서 전파된 참외, 박과의 한 해살이 덩쿨식물이래요. 다른 과채류에 비해서 열량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식품으로서의 가치가 높은데요. 특유의 향과 아삭한 식감이 일품이고요. 전국 각지에서 재배됩니다. 달콤한 여름 과일인데 네. 벌써 출하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단맛이 있는 반면에 열량이 낮고 수분 함량이 좀 높아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는 요 참외가 또 적격이라고 하는데 참외 혹시 씨 드세요? 네, 저는 먹어요. 씨 드세요? 달달하지 그게 제일 않아요? 달콤하고 제일 맛있죠. 달달하고. 네. 근데 씨 빼고 먹는 사람들이 많이 또 있더라고요. 배 아프다 뭐 설사할까 봐. 그러니까 조금 아침 방송에 아까운데. 또 설사 얘기가 나오고 좋습니다. 네. 자, 참외 다이어트에 도움 된다니까 네. 함께 하시고요. 여름 과일 또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세 번째 문제 갑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세 번째 문제는 OX 퀴즈인데요. 지난 월요일부터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죠. 그 사용처에 대한 문제입니다.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긴급 재난지원금은 백화점이나 유흥업소에서 사용할 수 없으나 대형 마트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이제 사용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네. 많이 계신데 뭐 저도 어제 뭐 우연치 않게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거든요. 큰 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네. 예, 그리고 또 저 유흥 뭐 저 주점이나 백화점은 백화점. 안 되는데 대형마트는 될까? 동네를 그쵸? 좀 살리자는데? 그러니까 뭐 대형 마트보다는 좀 동네 마트 쪽으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 네. 알겠지 뭐. 네. 많이들 이야기하시지만 어디는 되고 또 어디는 안 되는 곳들이 있어서 네. 아직도 네. 갸우뚱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대형 마트에서 사용이 가능할까요? O냐 X냐 보여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계소득 보전 외에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또 유흥업소, 보험료나 교통, 통신료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은 문제에 나온 유형의 업소들을 제외하고는 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단말기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사용이 가능하는데요. 그렇죠. 네. 전통시장, 동네마트, 병원, 주유소, 카페 그리고 대기업 계열사의 식당들 또 편의점도 사용이 가능하신데요. 단 대기업 계열사의 기업형 매장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이 점만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면 이제 소상공인들을 살리고자 하는 제도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유, 저도 이제 오늘 또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아. 네, 좋다. 아유, 얼른 신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코로나19만도 이제 지긋지긋하고 무서운데요. 이 유행병까지 또 조짐이 있어서 많은 분들 걱정하시더라고요. 네 번째 문제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염되는 급성 열성 질환으로 발열이나 콧물, 결막염 등의 증상을 나타내고요. 전염성이 매우 강한 이 질환은 무엇일까요? 1번 풍진, 2번 홍역, 3번 수두. 뭐,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전염성이 있는 게 이제 3번 수두도 전염성이 네. 있고요. 뭐 있는데, 뭐 홍역, 뭐 치른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뭐 무서운 치른다. 전염성이 있는 병 얘기를 하는데, 뭐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한 번씩은 좀 요거 때문에 속삭이셔서 네. 아실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혹시성을 가졌네요. 네. 다 나왔네요. 네. 또 개학을 앞두고 있어서 또 많은 분들 더 긴장하고 계실 텐데요.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홍역입니다. 호흡기를 통해 홍역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급성 열성 질환입니다.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긴 하지만 환자와 접촉한 사람의 대부분에게 전염될 만큼 이건 역시 전염성이 아주 강한 질병입니다. 네. 이 아이들이 등교 이제 개학을 앞두고 연기가 또 됐지만 네. 앞두고 있는데 코로나19는 물론이고 홍역과 수두 그리고 비형 감염까지 또 우려가 되고 있다고 네.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바깥 햇빛을 많이 못 쬐서 면역력이 또 조금 떨어졌다고 그래요. 이럴 땐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이 이제 감염성 질환에 대한 이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미리 기본 예방 접종 여부를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네. 체크 한번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이 건강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습니다. 맞습니다. 챙겨주시고 이제는 마지막 문제로 갑니다. 주세요. 네, 아침엔 퀴즈 마지막 문제 우리말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풀어보세요. 3, 2, 1. 다음 중 상대편이 눈치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미리 일깨워줌을 이르는 표준어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귀뜸, 2번 귀뜸. 뭐 시옷 받침이 들어가냐 아니냐. 그러니까 뭐 보통 귀냐, 귀냐. 뭔가 알려줄 때 살짝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귓대다 조금 대고는 붙어서. 얘기죠. 그런데 요즘은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니까 살짝 띄어서 좀 얘기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귀에다 대고 네, 띄어서. 조금 띄어서 그러면 좀 더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너무 답을- 붙으시면 안 되잖아요. 답을 골라줬네요. 네. 글쎄 이거 시옷을 넣어야 되나, 이거 빼서 써야 되나 막상 쓰려고 하니까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되네. 네. 여러분은 어떤 것들 고르셨습니까?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귀뜸이라고 씁니다. 처음으로 청각을 느낌을 뜻하는 뜨다에서 파생된 단어로 상대편이 눈치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미리 슬그머니 일깨워줌을 뜻하는 표준어입니다. 아침엔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들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이순희 리포터는 다음엔 좀 한복을 입고 좀 출연을. 너무 예쁘던데요, 정말. 네. 그럼 그 전에 일단 아침 좋다 이 세트도 한옥 분위기를 좀 맞춰서 그때만- 이렇게 좀 바꿔볼까 봐. 오래 두고 봐도 질리지가 않는 매력이 괜히 있다잖아. 시켰나 얘기를. 자, 오늘도 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 그리고 또 퀴즈까지 함께했던 똑주부 리포터 이수진 리포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가 나도 빅마마 얼마나 맛있게요 였습니다. 잘하는데요? 저도 요리 잘하는 느낌이 좀 나죠? 아니요, 전혀. 예. 뭐 어쨌든 잘 사먹는 느낌이 나요. 네. 제철 별미 사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보내주는 사진이 저희에게는 행복입니다. 네. 제철 별미 얘기했는데 뭐 우리가 나물 얘기는 많이 했지만 네. 사실은 이제 바다에 이제 벌떡벌떡이는 이 녀석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제 맞습니다. 바다에 꽃하면 이제 꽃게도 있겠고 이 수족하고 딱 어울리는 게 이제 도다리. 그런데 오늘 주인공은요. 네. 참숭어인데 이게 보약이에요, 보약. 맞습니다. 숭어는 또 쫄깃쫄깃한 그 식감이 일품이잖아요. 네. 지금 노량 앞바다엔 참숭어가 제철을 맞았다고 합니다. 녹차 먹인 참숭어를 만나러 경남 하동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자, 노량하면 생각나는 거. 그렇습니다. 너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바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생각나시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아주 바닥바닥 뛰어오르는 그 백감, 맛있는 생선. 바로 하동 참숭어.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하동 참숭어. 코로나19로 떨어진 인기 회복에 나섰습니다. 참숭어가 맛있다는 걸 전국에 알려라. 지금부터 만나러 가겠습니다. 설레는 마음에 바닷길도 시원하게 뚫렸습니다. 지금 배 타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나가면 만나실 수 있어요. 예. 하동 참숭어는 기수의 영역에서 자라기 때문에 타 지역 숭어보다 훨씬 더 맛이 있죠. 자라는 환경이 너무 좋아요. 기수라는 게 말 그대로 강물하고 바다하고 만나는 특색이다 보니까 예, 맞아요. 더 맛있다는 거죠. 저희는 섬진강. 예. 아, 갈매기가 더 있네요. 맞습니다. 어때요? 이게 숭어들이 보고도 크지 않습니까? 엄청 힘이 좋습니다. 하루 종일. 아, 저기서 그러면 먹고 자고 하신다고요? 저기서요? 노량 바다를 중심으로 40여 가구가 참숭어를 키우고 있는데요. 양식장 규모가 16.5헥타. 참숭어 단일 어종으로는 전국 최대라고 합니다. 지금 이거는 반조기 때문에 10톤에서 15톤 정도 들었고요. 이쪽에 10톤이요? 예. 여기에요? 예. 마리로 따지면 계산 안 해봤죠? 저도 계산 안 해봤어요. 그렇죠. 엄청 나겠죠. 무게로만 계산해요. 와. 저희 좀 큰 데는 예. 약 한 3, 40톤 정도 들어있습니다. 아, 기본적으로 10톤은 이상이 막 넘어가는 거네요. 예. 살짝 봐도 장관 중에 장관.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참숭어는 대가리가 둥글고 눈가에 노란 태가 있는 숭어를 일컫는데요. 가숭어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이제 얘들 이제 크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커야 나가는 거니까? 보통 5월, 6월 달에 입식을 해서 한 1년 6개월 정도 키우고 1년 6개월 정도. 예. 숭어 떼가 뛰논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긴 들었는데 한번 보시면 활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동 참숭어 자태. 야, 역시 활력 뻗는 소리. 야, 힘이 넘치는 소리. 야. 노량 바다의 봄은 참숭어 뛰노는 소리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올 봄은 겨울 같은 날들을 보냈죠. 최근 코로나19가 약화되면서 주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덕분에 모처럼 어민들도 활력을 찾았습니다. 몸에 좋은 녹차를 먹여서일까요? 힘이 천하장사급이었습니다. 한 번에 한 10에서 15톤 정도 나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른 거죠? 예. 참숭어를 사투리로 하면 뭉칩니다. 참고로 새끼 숭어는 모치라고 부른다네요. 맛은 그만큼 뛰어난 거니까. 맛은 뛰어나요.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수조로 직행, 공기와 노출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맛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하동 금남면과 남해 설천면에 있는 노량대교인데요. 참숭어와 함께 노량바다의 명물 깜짝 공개합니다. 어머머머, 야 이거 관광상품 같아. 야 이거 진짜 여기서. 야 노량 희한하네. 녀석의 정체 아시겠습니까? 오, 야, 이게 풀어보고 키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 지금 살고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멸종위기 해양생물 보호종인 상경입니다. 오치크의 돌고래만 들어봤지 하동 돌고래 사용경위는 처음 보네요 진짜. 한동안 사라졌다 2, 3년 전부터 가끔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눈으로 보면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 풀어놓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풀어가 어디를 풀어놓겠습니까? 자연적으로 사는 거지 않습니까? 예, 자연적으로 사는 거죠. 아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워낙에 저희 하동은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토종 돌고래도 참숭어 맛을 알고 찾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상경이 노량바다에서 오래 볼 수 있기를 기대할게요. 폭우로 가져온 참숭어는 특급 관리에 들어갑니다. 저렇게 수조에 얼음을 넣어준다는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거기에 상품들 싱싱한데 더 이게 신선도 문제가 아직은 바닷물이 찰시기 쫄깃한 식감을 위해 참숭어가 자라는 바닷물 온도와 같이 맞춰준다고 하는데요.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크레인을 이용해 수조차에 싣더라고요. 와.
이렇게 하는 거. 오늘은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마산 시장 쪽으로. 그렇습니까? 하동 참숭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됩니다. 공급 과잉에 소비까지 줄면서 어민들 시름이 깊은데요. 이럴 때 마음을 조금씩 보탠다면 큰 힘이 되겠죠. 어업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는 소식을 입수, 인근의 양식장을 찾았습니다. 자, 여기가 스마트 피시팜 관리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곳입니까? 여기가 지금 우리 그 하동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스마트 양식 1번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스마트 양식이 뭐냐고요? 컴퓨터에 시간과 양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사료를 주고요. 어디 그뿐인가요? 적당한 수온 유지와 바닷물 성분도 분석해 준다고 합니다. 덕분에 물고기 폐사가 줄고 어민들의 수고는 훨씬 줄었다고 하네요. 하동의 대표 특산물 녹차와 참숭어가 만난 녹차 참숭어, 이제 맛을 봐야겠죠? 자, 남자들 4명에서 소주 한 병 없이 약간 아쉽습니다만은 이게 그 녹차 참숭어라고 하잖아요. 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대부분 이제 흙냄새가 난다고 거북목압은 많이 느낍니다. 하동 녹차 성분이 담긴 사료를 거기서 키운 참숭어로 흙냄새라든지 기타 잡냄새가 없어요. 확실히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 숭어도 이쪽은 뱃살, 이쪽은 속살 부분.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뱃살 있고 등살 있고 그죠? 예. 속살 있고 바깥살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 하동 녹차 참숭어는 이 숭어 회를 드시면 녹차와 같이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야말로 참 맛있는 숭어 참숭어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각자 먹어보고 뱃살을 올려요. 그렇습니다. 기름기가 많아서 감칠맛이 돈다는 뱃살부터 먹어봤는데요. 다른 말이 필요 없는 맛이었습니다. 이 정도 드셔야 될 건데 이 맛을 놓치지 않고 지금 시국이 암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참숭어 요리 코스로 즐길 수 있습니다. 고소한 튀김도 그만이고요. 소스도 요 딸기를 다져가지고 새콤달콤하게. 하동 또 딸기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는 제철 가격을 가지고 하니까. 회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매콤새콤한 참숭어 채소 무침도 괜찮습니다. 또 담백한 구이도 빼놓을 수 없겠죠. 하동 참숭어 임금님께 진상한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그렇죠. 숭어가 제일 맛있는 철이 따로 있습니까? 옛날에는 이제 겨울에 무조건 숭어가 그랬는데 요즘에는 따로 철이 없습니다. 횟집 자체에서 수족관 온도를 고기들이 제일 맛있게 살 수 있는 살이 탱탱할 수 있게 유지를 하기 때문에 어느 때 오셔서 드셔도 똑같은 맛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녹차살을 또 먹이니까 더 맛있는 거고. 봄 바다의 맛, 통통하게 살오른 참숭어와 함께 하동의 봄이 깊어갑니다. 노랑 바다가 키운 참숭어 쫄깃쫄깃합니다. 가격도 팍팍 내려 부담도 적습니다. 맛과 영양은 확실히 보장합니다. 자, 하동 참숭어 드시러 많이 놀러 오세요. 대답해줘요. 놀러 갈게요. 네. 이 스마트팜은 들어봤는데 스마트 PC팜이라는 와. 거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이게 먹이 주고 수온도 맞추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보면서 야 이제 생활은 과학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양식하는 분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게 폐사 걱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먹이도 알아서 주고 수온도 맞춰준다고 하니까 폐사될 걱정이 없어서 더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를 하니까 이제 식감이 더 쫀득쫀득하고 원래도 쫀득쫀득한데 더 쫀득쫀득. 아우 먹고 싶다. 먹고 싶다. 그리고 중간에 깜짝 출연했던 이제 토종 돌고래죠. 네. 이름이 이제 삼괭인데 삼괭이 보기 힘든데 돈 주고도 보기 힘든데 나타났다는 거에 너무 행복한 생각이 들었고요. 귀한 삼괭이 보니까 남의 그 어족이 좀 풍부해지는구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숭어 회부터 그 새콤달콤한 그 회무침 그리고 구이까지 만나봤는데요. 뭐 잃어버린 입맛을 제철 참숭어로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하동에서 온 소식 잘 봤고요.
네. 자,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이야기들을 전문가와 함께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수요 초대석인데 오늘 수요일이죠? 네, 함께 하겠습니다. 네, 며칠 뒤인 5월 19일이 또 발명의 날이잖아요. 발명의 날을 기념해서 좀 더 특별한 발명가분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 이력이 조금 독특하신 게 네. 발명가신데 정형외과 의사시거든요. 네. 손문호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그 의사 선생님이신데 발명가로 활동을 하시고 그 진료 시간에 또 진료를 하셔야 돼. 그 바쁘신데 쪼개가지고 이렇게 발명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저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신. 뭐 사실 제가 뭐 발명하고 뭐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에 관심이 좀 많았는데요. 저희가 뭐 초등고 시절에는 발명을 한다고 해도 그냥 그 어떤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그냥 공상이라든가 본인 생각하다가 지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실 제가 두 아들을 키우면서 네. 발명 교실을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여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같이 발명대회를 참가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수상을 하게 되었어요. 특히 뭐 대전 발명 경진대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4번을 나갔는데 네. 4번 다 금상 이상을 수상을 금상 했어요. 이상을? 예. 그래서 제가 또 발명에 더 체계적으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와. 역시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것처럼 상이 뭔가를 자꾸 개발하게 하나 봐요. 네, 그런데 뭐 4번 나가셔서 다 금상 이상 받으셨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신데요. 듣기로는 아버님도 의사시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의사는 좀 가업을 이어받기 위해 하신 거고 네네. 발명이 오히려 적성에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 사실 저희 선친이 제가 22살 때 일찍 작고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의사를 하기 위한 것보다는 의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셨고요. 네. 제가 혼자서 독립할 수 있도록 아버님이 어떤 채찍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환자의 모든 기록을 증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꼼꼼히 체크하고 기록해두는 어떤 그런 습관이 있으셔가지고요. 네. 제가 발명을 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또 개업하면서도 환자 볼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보는 제가 장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들 때문에 발명을 하신 거고 네. 부모 아버님 때문에 또 지금 이제 의사 생활하시는데 조금 짓궂은 질문인데 네. 발명가하고 이제 의사하고 두 개가 있는데 네. 하나만 해라. 하나만 해라. 저는 아직 저희 의사라는 직업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의사 선생님들, 의료진들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새로운 질환이라든가 이런 질병에 도전적으로 어떤 치료약이라든가 백신을 개발할 때도 도전적인 의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뭐 가보지 않은 길을 도전적으로 하는 의사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그 치료약에 그리고 치료법에 적용을 하면은 극복할 수 없는 질환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거에 계속 도전을 할 예정입니다. 네. 예. 뭐 의사와 발명가 그 네.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대단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게 발명하시면서 좀 힘들다 어렵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사실 정말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쉽진 않죠. 그 중에서 어떤 게 또 가장 힘든지 또 궁금해요. 뭐 제일 힘든 거는 발명을 하면은 뭐 굉장히 떼돈을 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제 사실은 발명하고 아이디어 내는 것 자체는 그 우리가 특허 권리를 받는 거는 굉장히 좀 차원이 틀립니다. 발명이라는 건 그냥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는 거고요. 네. 그거를 구체적으로 권리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 등록을 해야 되고요. 또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네네.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를 많이 거쳐야 됩니다. 사실 뭐 그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특허가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권리를 하려면은 그 국내 특허 포함해서 해외 특허 출원까지도 굉장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네. 또한 많은 절차를 거쳐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장 어려운 거는 주위의 어떤 부러움과 그런 시선을 극복하고 제가 그거를 참고서 기다림을 하는 어떤 수양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말씀하신 거 보니까 발명하면 그게 끝이 아니고 네. 상용화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해주셨지만 네. 이제 궁금한 것이 그럼 이게 발명을 하셨잖아요. 예. 실제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예. 사용이 되는 거는 오늘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네네. 제가 못 사다 보니까
첫 번째 발명일 수도 있고요. 네네. 제가 그 요즘에 병원에 한번 가시면은 지금 초음파의 동영상으로. 사용이 많을 네네. 겁니다. 그 지금 경추에 저희가 그 초음파 유도 장치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주사를 놓는 겁니다. 보시는 것 같이 출혈도 별로 없고요. 네네네. 환자가 통증도 느끼지 않고 주로 우리 유도 초음파라 그래가지고 초음파를 이용해 주사를 놓을 때 양손을 사용하기 때문에 네. 손떨림으로 인해서 정확하지 않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통증도 생기거나 출혈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지금 예방하기 위해서 화면 봤을 때는 네.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서 그러니까요. 아휴. 그대로. 네. 예, 우리가 쉽게 말해서 총을 쏠 때, 네. 관역을 쏠 때 가늠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뭐 원을 그릴 때도 손으로 그리는 것보다는 어떤 콤파스를 이용해서 그리면은 네네. 예쁘게 그려질 수가 있는 것 같이 네. 한 손을 사용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주사를 놓을 때 떨리지 않게 주사를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을 만든 겁니다. 그렇구나. 예, 예. 그럼 이제 가져오신 것도 이제 네. 그러면 예, 제가 한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이거 보시면은 제가 우리 요즘에는 병원에 가시면은 청진기 대신에 초음파를 많이 사용합니다. 쓰죠. 네네. 보시는 것 같이 초음파를 이용해서 어떤 병변 부위를 진단을 한 다음에 네.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주사를 놓기 위해서 그 위치를 타겟을 정한 다음에 네. 주사판을 자연스럽게 밀어주면은 흔들림 없이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원래 양손잡이로 양손을 사용하는 의사인데요. 네. 보통 한 손 사용하시는 선생님들보다 대부분이 예, 그런데, 예. 양손을 사용할 때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네. 한 손 사용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흔들림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그러니까 제품입니다. 환자는 정확하게 치료를 받으면서 덜 아프고 예, 예. 의사 선생님은 정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데 예, 예. 안전한 거죠. 예. 안전합니다. 저희가 식약처에 등록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현재 그 저희 병원에서 네네. 환자한테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보험 수가를 만들기 위해서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야, 참. 네, 더 안전하고 또 통증도 덜하다고 하니까 예, 예. 더 믿음이 가고 그러게요. 좋은데요. 지금 보여주신 것도 그렇고 또 의학과 관계된 발명품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의사로서도 발명하신 것들 어떤 게 더 있을까요? 제가 발명 경진대회에 나가서 수상한 제품 하나 소개시켜드리면은 네. 그 쾌변 유도 좌변기라 그래가지고 쾌변 유도. 쾌변 유도. 우리가 네, 화면에 생각보다 나오네요. 이게 오. 제가 환자를 보다 보면은 이런 그 배변 습관 때문에 배변이 잘 안 돼서 아침에 고생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운전할 때도 시트가 잘 움직이면은 운전이 좀 편한 것 같이 예, 예. 앞부분에 우리가 배변을 할 때 그 가슴 배하 그러니까 허벅지가 같이 붙으면은 배변이 잘 되게 돼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앞부분을 좀 들어주면서 그 배변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맞춤형 좌변 시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 외에도 뭐 제가 그 찔리지 않는 주사바늘도 개발을 했고요. 네네네. 여러 가지 개발을 했습니다. 예. 근데 조금 아까 봤던 거는 네. 정말 편하게 그러니까요. 이걸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필요하겠네요. 네. 그러게요. 와. 근데 이렇게 지금 이제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이기 덕분에 네. 이제 의료와 관련된 것들도 개발을 하고 계시는데 개발하고 발명하신 것 중에 혹시 의학하고 관계가 전혀 없는 것도 좀 있습니까? 네. 네, 두 가지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네. 요즘에 뭐 사실 화재가 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화재가 날 때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콘이 내장된 비상 유도등을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 그 시각 장애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점자 블록에 네. 위치에 따라서 소리가 나게 돼 있는 멜로디 점자 블록도 개발을 했습니다. 정말. 아니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네. 저분하고 얘기하면 참 좋겠다. 네, 그러니까요. 네, 뭐 창의적이신 거고 뭐 본인 의사 분야 아니고도 지금 발명을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또 그것 말고도 정보통신 분야에도 관심이 많으셔서 또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하셨다고 들었어요. 그쪽까지 가셨어요? 영역이 정말 넓은데요. 네. 네, 뭐 제가 정보통신 쪽에 원래 좀 관심이 많아서요. 예. 그 어플리케이션도 한 3개 정도 개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처방전을 받게 되는데 네. 처방전을 사진을 찍으면은 내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어떤 약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저장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했고요. 네. 공공 화장실을 찾을 수 있는 어플을 개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지금 특허 등록 등록 우리 심사를 받고 있는 예약 시스템을 쉽게 할 수 있는 네. 방법 특허를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아니 저기
이게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으면 네. 이게 처방전을 가지고 있던가 해야지 알 수가 있고 네. 또 병원에 가면 전에 먹었던 약들 이제 뭐 좀 알려드리면 편하잖아요. 네. 의사 선생님도. 그런 것도 다 하고. 돈 많이 버실 것 같은데. 근데 상 얘기를 아까 이제 연속 4번 상 받으셨다는 네. 얘기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저도 이제 상 욕심이 좀 많은 편인데 어떻습니까? 그 상을 솔직하게 얼마나 좀 받으셨는지. 예, 뭐 사실 제가 실력에 비해서 상복이 좀 많습니다. 예, 아, 또 겸손하시네요. 대전 발명경진대회는 제가 4번 나가서 예. 다 금상과 대상을 받았고요. 네. 제가 카이스트 총장상, 그다음에 남종현 발명문화상 받았고요. 네. 그 외에 그 이런 잠깐만, 상금이 1,000만 원이에요? 특허총장상과 그다음에 식약처장상. 그래서 뭐 나가면 거의 대부분 상을 많이 받았고 마지막으로 작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상까지 아, 제가 받게 상이군요. 되었습니다. 야, 보건복지부 장관상까지 받으셨으면 네. 요즘엔 참 대회를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아, 왜요? 너무 많이 받으셔서? 후진들을 위해서. 이제 좀 기회를 양보하기 위해서. 그런 또 양보까지 배려까지 있으시네요. 마음까지. 네. 참 이렇게 발명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또 별도로 창업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창업도 발명과 좀 관련이 있는 거겠죠? 네, 제가 특허 등록된 특허가 15개 이상 되다 보니까 완성도 있는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젊은 공학도들을 같이 하자고 해서 제가 벤처기업을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에너지를 받으면서 그 친구들과 같이 연구하고 또 완성도 있는 제품을 맡게 되면은 저한테도 기회가 되고 그 친구들한테도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인큐베이팅 역할도 할 수 있는 벤처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꾸 궁금해지는데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솔직하게 제가 여태 잘 만들어오고 계시고 잘 발명을 하셨어요. 앞으로 나는 이런 거 좀 발명하고 싶다. 궁금하네요. 네. 예, 제가 의사가 된 지 이제 28년째 되고 있습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제가 질환 연구가 가장 중요하고요. 뭐 요즘에 노인 인구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치매 질환을 걸린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인지 기능이 이상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 학생이라든가 젊은 여성들한테 어지럼증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질환의 거북목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치료법도 개발을 해서 임상 데이터를 지금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의사지만은 제가 치매 관련 책도 집필을 해가지고 출판을 했습니다. 예. 가실 때 전화번호를 제가 꼭 좀 받을 저도 거예요. 꼭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발명가이자 의사라고 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활동도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을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대한의사협회 그 정보통신 이사로서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원격 의료에 대해서 주무이사로 제가 3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청의 정책자문단으로 있으면서 의료 관광에 대해서 제가 정책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정책 제안을 하는 것도 사실은 사회적 발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뭐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많은 정책 제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장래 희망이 과학자, 발명가예요. 이런 그 자녀들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성인분들도 관심이 있을 텐데 그 꿈꾸는 분들한테 좀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 네, 발명은 사회를 발전시키고 진화시키는 과학자의 집약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명은 어떤 최종 산물의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지 그 다음 단계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다음 지치지 않도록 장기 계획을 세우면서 사회적 자극을 도움을 받으면서 준비를 하면은 좋은 결과물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야. 발명가의 멘토. 흔들리지 않고 지치지 않고 묵묵하게 하면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의 모습도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발명이란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먼저 도전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경제적 이익보다는 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하시고 발명가들에게 많은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군요. 의술로 그리고 발명으로 뭐 다방면에서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신데 이제 저 후배들을 위해서 요즘에는 대회도 안 나가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머리에서 저 손끝에서 정말 많은 발명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지금까지 손문호 발명가이자 정형외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강일아 기상캐스터.
네, 오늘은 쾌적한 봄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황사먼지가 대부분 빠져나갔는데요. 오늘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하늘도 맑은 가운데 대전의 낮 기온은 23도로 어제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봄바람의 심술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부터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천안 23도, 세종 24도, 논산 22도로 예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0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파도는 모든 해상에서 1m 안팎으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에는 대전의 낮 기온 27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로도 비 소식이 잦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와 함께하시는 즐거움이 저희들에게는 네. 소통의 방송이거든요. 여기로 의견 있으시면 보내주셔서 저희 아침에 여러분들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가 네. 나도 빅마마 얼마나 맛있게요 였는데요.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4844번님, 요즘 코로나로 아이들이 확진자가 될 듯합니다. 확진자. 그래서 다이어트 요리로 족발을 자주 삶습니다. 다이어트 요리로. 족발은 다이어트 요리 되죠. 네. 네. 아이들과 같이 양념도 만들고 살짝 식혀서 먹는 쫄깃한 식감이 다이어트 요리의 땅입니다. 양념 안 하는 게 네. 다이어트에는 도가 되죠. 그런데 뭐 맛있겠네요. 와, 빛깔만 봐도 족발집 쫄깃쫄깃. 망하겠는데? 저렇게 네. 잘하시면? 7658번님, 치킨도 이젠 집에서 만들어 먹어요. 네. 친정아버지가 농사지은 매콤한 건고추를 넣어 더욱 맛있는 양념치킨입니다. 몇 번 만들어 보니 어렵지 않아요. 아이고, 치킨집도 어떻게 해. 야. 이게 저 코로나19 때문에 네. 요리 실력들이 그냥. 쑥쑥 드시네요. 네. 어머. 9928번님, 저희 집 아침 식탁에 빼놓을 수 없는 야채 샐러드와 찐 단호박입니다. 건강에 좋고 다이어트에 좋고 면역력에도 좋답니다. 네. 건강하게 먹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하셨는데 색감이 샐러드도 샐러드지만 이 찐호박은 너무 얼마나 좋죠. 남녀 누구에게나 다 좋잖아요. 네. 맛있겠네요. 와, 0587번님, 으라차차 힘내는 데는 고기가 최고죠. 된장으로 맛을 낸 된장 수육과 올여름 무더위를 날려줄 활용점정 냉면과의 콜라보. 와우. 어때요? 이 정도면 완벽한 조합 아닌가요? 완벽하네요. 식당 개업하세요. 네. 아유. 근데 족발에 수육에 어려운 그 시간 들이는 걸 다들 하시네요. 와. 7471번님, 봄철 저희 집 별미 중에 간장게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밥에 비워서 상추에 쌈을 싸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제가 직접 하니 더 맛있다고. 우와. 간장게장을 직접 담그신다는 얘기잖아요. 야, 요즘에 게철이잖아. 와. 제철 맞은 게로 아유, 그냥. 맛있겠네요. 어우, 군침이. 너 왜 아유. 상추만 봐도 이렇게 군침이 나죠? 그러니까요. 9801번님,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입맛이 없어질 이맘때쯤 항상 비빔국수 양념장을 좋죠. 만들어놔요. 네. 입맛 없을 때 바로바로 비벼 먹고 오이소박이 한 점 탁 올려 어떻게, 먹으면 어떻게. 얼마나 맛있게요. 와. 오이소박이가 살짝 익으면 네. 그 시큼한 맛의 식감에 네. 부럽네요. 아유. 저 한 통만 주세요. 3478. 우리 집 별미요. 바로 가지덮밥. 가지덮밥. 고기 없이 가지만 간장 양념해서 볶아도 맛있는 한 끼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할미표 김치 곁들이면 정말 맛있어요. 저 김치가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가지가 영양소도 있지만 저거 하나 가지고도요. 고기 이상의 효과가 있어요. 네. 야. 맛있겠다. 6204번님, 어제 옥상에서 키운 열무로 열무김치를 만들었습니다. 무농약으로 사랑과 정성을 담아 키운 야채로 김치를 담그니 정말 맛있네요. 따스한 돌솥밥에서 한 숟가락, 나도 김치 빅마마 인정해주세요. 와. 네. 또 배고프네. 네, 인정해 드릴게요. 오늘도 맛있는 사진 사연 많이 만나봤는데요.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금강이 선물한 비옥한 토지,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충청남도와 부여군. 지금 부여에선 제철 맞은 방울토마토와 수박 수확이 한창입니다. 철저한 농특산물 인증 과정은 물론이고 가격까지 저렴해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다는데요. 달콤한 맛 만나러 날 따라와요 부여로 떠나보시죠.
조금 속상한 소식인데 뭐 네. 이태원 그 클럽발 코로나로 인해서 확산세로 또다시 일주일 연기가 된 방학. 네. 벌써 5번째 연기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는 좀 제대로 학교에 가볼 수 있을까 기대했던 학생들의 그 공허함이 네. 굉장히 클 것 같고요. 학교에서도 정말 그 고심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된 지 딱 일주일밖에 안 됐거든요. 네. 생활 속이 아니고 예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거리를 두시고 잘 좀 방역하시고 여러분들 개개인의 기본 생활 수칙 잘 좀 지켜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인사드리죠. 네. 저희는 어떻게 인사할까요 오늘은? 함께 할까요 그냥? 그럴까요? 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